중요한 것이 벌써 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된 지 며칠이 지났고요. 그렇죠.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12월 3일이면 네네. 그 언제든지 올라가잖아요. 상정할 수 있죠. 공수처법도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 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캐스팅 보트를 쥐인 것으로 평가받는다라고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에서 얘기했는데 바로 대한신당은 지역구 의석은 한석도 줄이면 안 된다 이런 강한 입장이라서요. 어떠한 경우에도 농어촌이 예, 지금 WTO 우대국제가 됨으로써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일부터 농민들의 시위가 시작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상경 투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농어촌 보호를 차원에서도 우리 대한신당은 농어촌 선거구의 축소는 절대 반대한다. 그 상경 시위 뭐 혹시 뭐 트랙터 같은 것도 막 동원되고 그럴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됐든 지난 2년간은 예. 농심들이 조용했습니다. 예. 쌀값이 올라가지고 도시 서민들은 굉장히 아우성이었지만은 농민들이 지난 2년간 광화문에 와서 벼가마니 태우는 것은 안 보였잖아요. 네. 특히 호남에서도 도청 앞에 가서 벼가마 태우는 모습은 안 보였단 말이에요. 네. 광에서 인신 난 거죠. 쌀값 비싸니까 농민들이 편했는데 금년에는 홍수 태풍에 이어서 WTO 우대국 네. 폐지가 되니까 농심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때 선거구마저도 없어지거나 축소되면. 없어져 가지고 6, 7개 군을 국회의원 한 사람이 맡는다고 하면은 예산 확보도 그렇고 네. 되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농어촌을 위해서도 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대한신당은 농어촌 선거구가 한 석이라도 줄어진다면 반대한다 하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농어촌이라는 지역은 면적은 큰데 인구는 적은 곳인데. 그렇죠. 하여튼 그런 비례성의 대표성에도 이제 훼손이 된다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이 선거법 개정안 속에서 각 정당의 어떤 이해 득실에 따라서 혹시나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면은 지난 2년간의 잠잠했던 그나마 평온했던 농심이 들고 일어나고 그 부분에서 파장은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진단이시고요. 훨씬 크죠. 예, 이거 아니래도 지금 농심은 20일부터 들고 일어난다 이겁니다. 예. 20일부터면은요. 예, 20일이라고 그렇게 언론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런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4+1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예. 할 때는 대한신당이 없는 여야 4당이었고 사당이었죠. 이번에 이제 대한신당이 들어가서 4 더하기 1이 됐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공수처는 받고 선거제는 버린다. 뭐 홍준표 전 대표의 이야기에 박지원 의원께서는 참 괜찮은 것 같다 했는데 민주당 약간 좀 교착에 빠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교착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예, 네. 역시 홍준표 전 대표는 꾼이에요. 꾼. 맥을 착 짚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됐어요. 네. 물론 갑자기 한국당에서 선거구 조정 문제가 나오다가 공수처는 안 된다라고 네. 했지만은 이건 개혁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도 약속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약속했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해주고 선거구 조정 문제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은 정의당, 네. 민중당 플러스 친박신당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로서는 그걸 읽고 네. 이건 잡자 하지만은 4+1에서는 선거구만 조정되면은 함께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 필요한 결정적 한 수는 뭐가 될까요? 진짜 이건 신의 한 수인데요. 예. 민주당은 신의 한 수를 선택해야 됩니다. 네. 그게 뭐냐? 결단이고 리더십을 발휘할 때입니다. 네. 지금요. 선거구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전부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나가지고 강하게 네. 또 그 전 2012년 때부터도 강하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원내 다수를 점하지 못하고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선의 훈한 먼저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것은 뒤로 미뤄라. 네. 그래서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제가 검경 소위 의원인데요. 네. 거의 7, 80% 여야 간에 합의됐어요. 공수처 다 합의가 되고 나중에 지금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시키자. 한국당이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 대로 네. 해야 돼요. 네. 예산도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선거구 조정 문제도 한국당이 안 들어오면 설득해야죠. 네. 안 들어오면 이것은 금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가지고 또는 내년 1월 초까지라도 네. 가능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12월 임시국회에서 더 한국당을 설득해가지고 안 되면은 4+1 군소정당이 원하는 게 10% 증원입니다. 의원 정수 의원 정수를 10%요. 늘리자.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손학규, 정동영, 심상정 대표와 제야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임재경, 이부영 네. 이런 분들도 우리나라 OECD 회원국으로서 국회의원이 500명은 돼야지만은 네. 국민 정서가 있기 때문에 10%, 30명은 증원해도 좋다. 네. 단 국민들 정서가 나쁘니까 예산은 동결하자. 네. 또 세비를 깎자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게 막판 국회예요. 그리고 절대 제가 볼 때는 황교안 한국당에서 협력해 줄 리가 없기 때문에 네. 이 끝나는 국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한 수는 4+1 설득해서 네. 선거구를 조정해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선거구 조정이 성공한다. 네. 만약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년 총선을 맞이하면은 저희 대한신당부터 우리는 호남에서 경쟁해야 되지만 네.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아무런 개혁하지 못한 개혁 무능정당이다. 네. 이런 것을 비난받아야죠. 그런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선 먼저 먼저 선이 훈한 예. 쉬운 거 먼저 어려운 거 뒤로 그러면 그 쉬운 거를 콕 집는다면 쉬운 거 두 개는 뭡니까 먼저는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그럼 그 두 개 먼저 하고 예. 선거제는 늦어도 내년 1월쯤에 하더라도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은 1월 초까지 가거든요. 갈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먼저는 선거법이랑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먼저 선하고 예.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은 12월 정기국회 끝낸 임시회에 대해서 1월 한 초중순까지는 처리해도 총선에는 문제 없을 것이다. 문제 없죠. 보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그것까지 못한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총선에서 민심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역효과가 그렇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촛불혁명은 우리 국가를 개혁하라고 했어요.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러한 그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신설이나 선거구제 개혁은 역대 대통령들이 다 공약을 했지만 실패했어요. 예, 알겠습니다.